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대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슈들도 많고 이 장도 좀 괜찮아지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오늘부터 좀 제작을 해서 좀 천천히 릴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세가 굉장히 좋았죠. 뭐 전체 뭐 나스닥이 뭐 역사적으로 오른 날이기 때문에 뭐 따로 언급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여기 제가 오늘 다룰 LNF하고 양극재 쪽에서 뭐 슈팅이 나왔긴 했지만 오전에 대비해서는 조금 뭐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약한 생각보다는 약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음 주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좀 매크로 얘기보다는 좀 LNF나 양극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NF에서 제일 사실 기대하는 신뢰하는 애널리스트가 김철중 위원이죠. 그래서 뭐 사실 저보다도 모르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보다도 모르는 이런 2차전지 애널리스트도 있을 정도로 조금 편차가 심한데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오랜만에 이런 미국 진출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김철중 애널리스트에 대한 의견은 좀 더 뭐 차차적으로 좀 더 편한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오랜만에 반갑게 리포트를 써주셨습니다. 여기 역시 김철중 의원께서 잘 하시는 게 이런 타이틀을 굉장히 잘 뽑죠. 다음은 20조 원 이상 발주 예상이라는 자극적인 리포트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리포트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에서 숨겨져 있는 NNF 컨콜에서 IR에서 숨겨져 있는 네 가지를 좀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IR 쪽에서 함의는 전화위복이라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전화위복이라 하면은 원래는 NNF 같은 경우는 5대5 합작.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레드우더라는 그 미국에서의 광대한 네트워크나 이런 거래선 이런 기대를 받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어떻게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각종 허가부터 이 네트워크부터 이 장난 아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5대5라는 합작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미국 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5대5 합작이면 이익도 나눠 가져갈 것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메리트를 잘 못 가져가게 되면은 뭐 기술에 대한 뭐 라이선스 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이겠죠. 차차 미국에 대한 진출이 다 해결되고 나서 그런데 나라에서 이렇게 제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뭐 CEO나 뭐 CFO나 이런 라이선스 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잘 보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번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린 거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2, 3개월 주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시 릴리즈 된다고 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두 번째로 자사주 매각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컨콜에서 또 자세한 뉘앙스 여기 이런 것들이 글로 표현되면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자사주 매각에 대해서 그쪽 그 파트장님께서 LNF 파트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작은 멘트들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각을 할 것이다. 다만 예전에 뭐 저희 1년 정도 됐나요? 27.6만 제가 여기 써놨는데 잠시만요. 27.6만에 2,700억 정도를 팔았죠. 그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사주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자사주 매각은 하지는 않겠다. 다만 EB 교환사채로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은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 주가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돈이 더 필요한데 1조 정도 더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팔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사주 매각은 아니었으니까 이건 악재는 아닙니다. 일단 EB는 교환사채로는 어차피 지정되어 있는 제3자한테 통해서 이게 EB 사채 발행할 거니까 상관없을 거고, 저는 뭐 레드우드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있고, 아니면 또 일반 셀 회사들에서 많이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 이런 부분까지도 기대를 해봅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혼잣말이지만 지금 많은 시장에서 이런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줄을 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LNF의 기술력과 이런 검증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호평을 받는 거고, 돈을 대줄 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은 시장에 분명히 이런 뭐 물론 애널리스트 대상이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사주 매각은 하지만 EB 교환사채로 발행으로 시장의 파급은 효과는 없게끔 할 것이고, 주가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주가를 올려서 판매 매각을 한다, EB 사채를 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주가에 원래 사실 LNF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요, 열심히 안 하는 IR을 막 이렇게 되게 소극적으로 합니다. 확실한 거 아니면. 그래서 이 올해는 저도 이제 NFP 워낙 오래 해왔기 때문에 얘네들의 습성을 아는데, 이제 지금 이것도 그나마 변화한 겁니다. 그런데 뭔가 미국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어 있지도 않는, 허가받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주가 상향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 애들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금양은 사실 뭐 완전히 뭐 IR에서 날아가는 것인 거고, 홍보를 뭐 완전히 뭐 작은 회의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는 여차하면은 이 주가가 좀 괜찮으면 팔겠다. 다만 지금 주가는 아니다. 지금 주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가를 올릴 목적이 분명히 있다. IR에서도 센스의 변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미국 진출로도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진출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지금 참고로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자사주가 지금 373만이 있었는데 100만 주를 팔았어요. 그때 2월달인가 3월달인가 3천억 주고. 근데 270만 주 남았습니다. 지금 뭐 20만원 중반대면은 한 5, 6천억 됩니다. 5, 6천억 갖고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가를 좀 올려서 뭐 7, 8천억 정도 뭐 간다고 하면 뭐 필요한 시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보를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배 구조를 좀 더 참조로 보게 되면, 세로닉스가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인데 LNF를 14.5%를 가지고 있어요. 우호 지분이 65%인데 이거 조금 제가 뒤에 말씀드려보면은 좀 그냥 간단히 그냥 제가 끄적끄적 미리 써놨습니다. 세로닉스가 LNF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14%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자사주가 꽤 중요하긴 하죠. 자사주가 뭐 이렇게 있다는 거는, 뭐 몇천억씩 있다는 것은 우호 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뭐 LNF를 뭐 여차하면은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만, 이 지금 돈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로닉스를 이렇게 지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세로닉스는 허재현 광선정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지분이 65%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닉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뭐 팔 리가 없는 거죠. 세로닉스가 LNF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LNF를 15%밖에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자사주로 좀 방어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치를 자사주 매각해서 더 펌핑하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 얘네들도 가치가 다 올라가는 거죠. 자회사 가치가. 그래서 이렇게 뭐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JH화학공업이라 해서 이 전구체인데 얘네들도 좀 더 확대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참고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로닉스도 언젠가는 이 지금 JH화학공업도 있고 LNF 가치도 있고 광선전자도 있고, 광선전자는 별로 뭐 의미 없는 거지만, 세로닉스는 워낙 본업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한 뭐 적자 왔다 갔다 흑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회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자회사 가치도
전구체를 좀 더 확대한다고 하면 이런 리튬에 대한 사업 구조도 좀 더 사업 구조가 아니라 그래도 두산이랑 같이 좀 더 추출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느 쪽에서 할지 확실하게는 되진 않았지만 세로닉스도 요즘 최근에 워낙 많이 사실 갭이 많이 벌어졌죠. LNF는 거의 그래도 상단에 많이 와 있는데 세로닉스는 한참 못 미쳐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조금은 나중에는 뭐 결국은 다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들은 뭐 미국 진출 얘기가 나오면 사실 LNF가 뭐 예를 들어서 7, 8% 오른다고 하면 세로닉스는 뭐 15% 20%씩 오를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게 급등할 때 이렇게 팔아줘야 됩니다. 수급이 더 중요한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제일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번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더 한번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경쟁자인데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경쟁자죠. 사실 요즘에 최근에 에코프로비엠하고 LNF하고 같이 묶여서 가고 포스코 케미칼은 또 어나더 레벨로 또 다뤄 가고 왜냐면 또 밸류체인 쪽으로 확실히 약간 신구 느낌이 있어요. 신 쪽은 새로운 느낌은 포스코 케미칼이고 구는 LNF하고 이 에코프로비엠이 같이 묶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에코프로비엠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진출이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빠를수록 양극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가 양극재 하나로 만드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다 같은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다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재 비중에 따라서 이 배터리의 보조금을 받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것에 배터리를 반을 차지하는 건 옛날에는 뭐 3, 40%였었는데 지금 50% 이상 차지하는 게 양극재잖아요. 양극재는 참고로 양극재 가격은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말씀해 주셨듯이 원래 뭐 이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이게 피크아웃 논란 양극재 가격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데 이건 아무 상관 없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 여기 애널리스트 쪽에서 굉장히 이거는 쓰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판카도 뭐 영업이익에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판가도 이슈가 된다고 하니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보면은 지금 리튬 값이 완전 천정부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니켈 가격도 어느 정도 또 다시 또 밑에 내렸다 또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 4분기 좀 더 이거는 레깅 효과 때문에 좀 더 앞에 것들이 지금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4분기에 판가 인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내년도 오히려 1분기는 판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 논란은 그동안의 얘기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 가격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잠깐 또 샜는데 에코프로비엠도 굉장히 이런 환경 영향 평가 받는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합작 회사를 통해서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혼자 얘네들이 혈혈단신 가서 LG화학 아무리 큰 애들이 혼자 간다고 한들 이런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처음부터 받고 해야 됩니다. 부지 짓는 거는 뭐 1, 2년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허가 받는 것들이 문제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레드우드랑 하는 것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빠를 것이다. 이미 레드우드가 다 환경 영향 평가 받고 부지 선정해 놓고 공장 도면 그려 놓고 다 세팅해서 준비해 놓고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서 알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빨리 다 준비가 돼 있었어? 아직 이제 허가 받고 시작하니까 제일 느린 거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것에 의해서 제일 빠를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속도전이 딴 데는 아직 뭐 제대로 시작도 못했어요. 텁하게 시작도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또 이제 미국 진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은 노다지다 이런 보조금에 있어서 거의 뭐 셀당 뭐 거의 배터리 값이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 미국 땅이 원래는 그 굉장히 인건비도 높아서 부담스러웠었는데 미국 땅은 노다지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고 수익성 측면에서 그럼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10%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상치 못한 거였었잖아요. 그것도 다 세액공제로 한다고 하니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이야기만 했는데 25년도 뭐 10만 톤만 요거 별로 안 되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레드우드랑 하는 거는 다 동시다발적으로 유럽까지도 진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숨어 있는 것들이 다 있다.
레드우드랑 얘기되면 지금 뭐 25년 얘기는 지금 사실 할 것들이 아닌 게 어떻게 보면 23년에 다 정해져도 25년에 질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잘 되고 이러면 레드우드가 가지고 있는 거래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음, 어, 시장에 밝혀진다고 하면 미국 유럽 물량 다 밝혀진다고 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이런 것들이 빨리 화가 났었어야 되는 거긴 하죠. 어쨌든 이미 지난 것들은 지난 거고 전화위복으로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뭐 올랐습니다. 한 5, 6%씩 올랐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건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댓글 중에 저는 굉장히 싫은 게 이거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안 되면 나락갑니다. 막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이런 것 댓글 환영은 합니다만 제가 뭐 희망회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은 글들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제가 희망회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LNF를 인수할 겁니다라고 하면은 뭐 희망회로겠죠. 어떻게 보면 아직 근기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정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갑툭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충분히 정부 산업부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문제다 이런 문제다라고 이런 원인 때문에 산업부와 통과를 못한 거다. 제 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그것도 있고 충분히 산업부하고 소통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산업부가 뭐 얘네 막을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도 아니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것들을 많은 기사들과 얘네들의 멘트들을 보면은 다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들을 소통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산업부가 그리고 여지를 또 줬었잖아요. 첫째 했을 때 다시 보완해서 신청하면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얘기들일 거랍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은 이런 단서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걸 희망회로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다 될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러면 또 그것도 희망회로라고 하실 거면 희망회로하고 근기에 의해서 스토리라인에 의해서 예상하는 것은 분명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또 확률의 주가 투자라는 것이 확률에 의지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상하니까 이렇게 베팅한다. 이거는 투기는 50대 50이지만 투자는 70대 30이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더 명확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하는 거지. 아무튼 이런 댓글들을 하실 때도 좀 더 충분히 너무 너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명확한 이유에 의해서 긍정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저는 싫어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또 제가 얘기 들어줬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나머지 주로 이런 뭐 테슬라와 관계돼 있는 거라든가 이 포드 SK 협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양극재 계약이 좀 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좀 여러 가지들을 같이 버무려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편도 좀 더 양극재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